인간인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폭도들은 생포 207명, 사망 2명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영광중학교 3학년 친구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진도 나가는 날이죠. 그죠? 대장정이 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박정희 시기의 모습까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기의 모습을 살펴볼 건데, 선생님이 시작하는 영상으로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개하는 영상을 이제 먼저 보여줬습니다. 1979년 이제 11.6 사태로 이제 국가가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되죠. 국가의 원수가 이제 죽게 되는 사건이니까. 그래서 이때 비상계엄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그쵸?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또 다른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12.12 사태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들의 기본 또 이제 권을 억압하고 또 이제 비상계엄령을 전국에 확대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자 이제 광주에서 그것에 대항하는 이제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 신군부는 이 광주에서 일어난 이러한 시위 무력, 그러니까 그 평화 시위를 강압적으로 이제 진압하게 되는 계엄군을 투입하고 여기서 무자비한 진압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걸 격분한 많은 이제 광주의 시민들까지 합세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30만 명에 달하는 광주 시민들이 이 계엄군과 대항해서 맞서 싸우게 되죠. 그쵸? 그래서 5월 18일 날 시작된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은 5월 27일 날, 그쵸? 도청을 장악했던 이 광주 시민들을 정말 무차별 학살하면서 진압을 하면서 결국에 5월 27일 날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피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흘리면서 이 신군부는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미얀마 사태가 굉장히 뜨거운 국제사회의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우리의 예전의 광주 민주화 운동과 많이 닮아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역사를 겪은 그 나라로서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미얀마 사태를 어떻게 해서든 좀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게 오늘의 이제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은 되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거 봤나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봤을 것 같은 거는 이제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송강호 주연의 택시 운전사, 그죠? 당시 이제 외신 기자가 광주에 가게 되면서 그걸 취재하는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이 택시 운전사를 매개로 해서 광주를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거 전에 맨 처음 광주 사태를 다뤘던 영화는 아까 그 계엄군의 작전명이 화려한 휴가였잖아요. 그런 화려한 휴가라는 작전명으로 이제 광주에 투입이 되는데, 그 화려한 휴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예전에 김상경하고 그 예쁘게 생긴 남자 이준기인가요? 그죠? 그 남자가 주인공이었던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 영화도 되게 잘 만들어진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잘 그려낸 영화 중에 하나예요. 이거 말고도 전두환 대통령을 이제 저격하고 싶어 하는 그런 5.18 가족의 희생자들의 이러한 복수극이라고 볼 수 있는 26년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개봉을 한 안성기 씨 주연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인가? 아들의 이름으로인가? 아들의 이름으로인가 보다. 선생님도 그건 안 봤어요. 얼마 전에 개봉한 거라서. 그래서 아무튼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볼만한, 여러분들 생각해 봄직한 영화들이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을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이제 억압한 당시 신군부는요, 1980년에 유신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되게 돼요. 이때 이제 11대 대통령으로 이제 전두환이 이제 당선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당선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한 2달 있다가 다시금 헌법을 바꿉니다. 이제 자기 입맛에 맞게 또 바꾼 거겠죠? 그래서 이게 8차 개헌이에요. 그래서 이때 대통령은 계속해서 직접 선거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유신 헌법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간선제를 했었지만 이때는 이제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없어졌거든요. 없애버리고 아무튼 이제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고 또 7년 단임으로 바꿨어요. 한 번만 할 수 있는데 나름 이건 또 되게 양심적으로 했죠. 단임이다. 하지만 그 연한이 7년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헌을 한 다음에 이제 1981년 그 이듬해에 이제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 간선제 선거를 해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11대 대통령, 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7년 임기니까 81년도에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 88년도까지 전두환 대통령의 이제 임기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전두환 대통령은 이미 앞서 유신 체제나 이런 군부 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을 찍어 누르면 사람들이 더 거센 반발, 민주화 5.18도 이런 식으로 눌렀기 때문에 또 다른 5.18이 생기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감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머리를 썼냐면 당근과 채찍을 함께 쓰는, 그러니까 유화 정책과 강압 정책을 동시에 펴는 그러한 독재를 펼쳤던 것이 전두환 독재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떠한 유화 정책, 사람들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반발심을 누르려고 했느냐? 쉽게 얘를 3S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3X는 뭐냐면 뭐 섹스, 하나는 섹스, 하나는 스포츠, 하나는 스크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이런 데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 이제 유신 독재 체제 때는 야간 통행 금지라고 있어서 밤에 잉 하고 사이렌이 울리면 그 이후에 돌아다니면 경찰이 막 잡아갔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전두환 정권 시기에는요, 야간 통행 금지를 풀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뭐 교복도 자율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좀 이런 데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포츠를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 프로축구, 뭐 씨름 대회, 농구 대잔치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서 국민들이 스포츠에 열광하고 정치에는 관심을 덜 쏟게끔 하는,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우민화 정책이죠. 뭐랑 좀 비슷하지 않아, 얘들아? 옛날에 일제 식민지 시기 1920년도에 일본이 우리를 문화 통치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바보로 만든 정책, 그치? 우리를 이간질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겉으로는 그러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안 그랬던, 그치? 그러한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때 뭐 아시안 게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아시안 게임을 주최하고요. 88 올림픽 들어봤죠, 그쵸? 이게 다 전두환 때 있었던 그러한 이제 정책의 일환으로 펼쳐진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처음으로 컬러 TV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크린을 통해서 영상 같은 것을 통해서 뭐 드라마를 이제 막 재밌게 보고 막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들을 펼쳤던 시기. 그래서 유화 정책을 이렇게 펴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는 반면 여전한 강압책, 독재책은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글씨를 너무 못 썼네요. 강압책.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어요? 삼청교육대라고? 우리 책에는 안 나오더라? 뒤에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약간 정치사범들, 뭔가 사회에 문제가 될 것 같은 사람들, 어떤 죄를 딱 지었다기보다는 죄를 지을 것 같은 사회에 어떤 문제 소지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삼청교육대에다가 끌고 가가지고 인권을 유린하면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막 지옥 훈련 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삼청교육대 문제도 이때 있었던 거고요. 계속해서 기존의 이런 독재 체제의 모습들, 그래서 언론을 탄압해갖고 언론을 통폐합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앵무새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그치 전달하게 만드는 그런 언론사들만 이제 어떻게 보면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이제 강압 정책을 폈던 게 이때의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이제 독재 체제에 대항해가지고 반발이 이제 점점 생기고 있었겠죠. 계속 있었겠죠. 반발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러다가 이제 1987년도에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죠. 1987 너무 중요한 해잖아, 얘들아. 1987. 당시 박정희가 1972년도에 유신 체제를 선포했던 게 선생님 제일 키포인트라고 했던 것처럼 당시 이제 전두환 시기의 가장 포인트 사건은 1987에 일어났었던 뭐예요? 6월 민주항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6월 민주 항쟁. 이 6월 민주항쟁이 굉장히 거센 규모로 일어났는데 일어나게 된 계기가 바로 뭐였어요?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박종철이라고 하는 이제 대학생이 고문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 근데 당시 경찰은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드러나게 된 사건.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직선제, 간선제가 아닌 민주주의를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겠다. 직선제에 대한 개헌 요구를 하면서 대대적인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민주화 항쟁,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거를 또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차기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의 어떤 그 변화라고 하는 게 또 특정 무슨 뭐 운동하는 사람들만의 문제 그 몫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이렇게 평범한 이런 사람들도 조금씩 자기 역할이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여러분들 영상 보면은 기존의 사실상 그런 이 민주화 항쟁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중심이 된 약간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 6월 민주화 항쟁은 그쵸? 어떤 그런 학생 뭐 일반 시민 이런 것들 가리지 않고 정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해서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했다. 그쵸?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게 되자 더 이상 이제 전두환도 버티지 못하고 당시 이제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이제 노태우의 이름으로 너무 중요하죠. 오늘의 가장 키포인트 U29 그죠? 민주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29 민주화 선언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개헌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6.29 민주화 선언의 내용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교과서 88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이 6.29 민주화 선언은 1987년 10월 29일에 확정된 헌법에 의해서 실현되었다. 역사상 최초로 이거는 여야가 최초로 합의를 해서 개헌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을 한다. 그 다음에 5년으로 중임을 할 수 없다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법이 바로 1987 6.29 민주화 선언에 의해서 채택된 이제 그러한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니? 여기죠. 그쵸? 그래서 6.29 민주화 선언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헌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9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9차 개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5년만 할 수 있고 한 번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뽑아요?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이제 개헌이 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 13대 대통령 이제 선거가 치러지게 돼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쪽 후보로는 노태우가 나왔겠죠. 여당 후보로는. 그 다음에 이제 야당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6월 민주화 항쟁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 직선제로 바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노태우를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때 야당이 후보를 단일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1노 3김이라고 이때 얘기했는데 노태우 1노 한 명이 노태우지, 그치? 그다음에 김씨 대표가 후보가 3명이 나왔어. 김이 나온 거야.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사람들이 하나로 몰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당시 여당과 야당의 이게 후보가 이렇게 갈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얘네가 표를 다 어떻게 분산시켰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쟁취한, 그쵸, 직선제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군 출신인 노태우가 대통령에 이제 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돼요. 하지만 이제 노태우도 임기 5년을 채우고 이제 정권이 계속해서 이제 민주적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긴 대장정이 우리 봤어요. 여기까지 다 했어, 얘들아. 이제 시험 범위 진도 다 나갔어요. 그 옆에 있는 89페이지의 내용까지인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우리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대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그치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결국에는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대통령은 그쵸? 결국에는 6월 민주화 항쟁으로 1987년 박종철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이제 고문을 당하면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정말 불같이 일어난 민중들의 이런 시위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제 정권을 이양하겠다. 그저 직선제로 당시 바꾸겠다라고 하는 6.29 선언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권력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1987 다음에 이제 1988년도까지가 이제 당시 전두환 대통령 1988 이제 1월인가 2월까지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이제 임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으로 임기가 넘어가게 되는 모습, 이제 그런 모습까지 우리 살펴봤어요. 자, 그럼 한번 얘들 정리를 해볼까? 정리를 해보면 어때요? 우리는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치?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부정선거 혹은 개헌을 통해서 권력을 이어나가려고 했지만 결국에 뭘로 물러났어요? 4.19 혁명 끝에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은 막을 내리게 됐죠? 그쵸? 그리고 나 박정희는,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권력을 잡았어요?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그치? 권력을 잡았어. 그리고 1972년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무리를 했죠. 무리수를 뒀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뭐가 일어나요? 부마항쟁이 일어나고, 이 부마항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이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박정희 대통령은 12.16 사태로, 그쵸? 피살당하면서 이제 막을 내리게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치?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그치, 권력을 잡습니까? 같은 해에 12.12 사태로 권력을 잡았죠. 그쵸? 그러다가 결국에는 박종철의 죽음으로 6월 민주항쟁이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권력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6.29 선언을 하게 되는, 그치, 그런 모습 살펴봤습니다. 굵직굵직한 것들 위주로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승만 4.19, 박정희 5.16, 12.16, 전두환 12.12, 6월 민주항쟁, 뭐 이런 거 정도, 그런 중심으로는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아, 여기서 하나 빠뜨렸네. 12.12 사태 다음에 너무 중요한 광주 민주화 운동 꼭 기억해야겠죠. 그쵸? 아이고야, 다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에 대한 진도는 선생님 다 마쳤고요. 우리 선생님이 지난번에 서술형에 대한 팁을 줬잖아? 서술형에 대한 팁을 줬는데 그 서술형의 두 번째 팁이 몇 페이지였어요? 104페이지였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104페이지의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그죠? 안 풀면 안 되겠지? 자, 104페이지 문제 보면요. 우선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시험 범위의 내용이 들어가는 건 1번부터 6번, 그 다음에 9번, 10번. 그 부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104페이지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문제 안 풀었냐면 뭐야, 어디까지 가야 돼? 95페이지, 그치? 95페이지에 근데 이거는 너무 관련된 문제가 몇 개 없네. 됐다. 96페이지는 풀지 말자. 96페이지는 패스, 95페이지는 패스, 104페이지 문제까지만 좀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4반을 제외하고는 1, 2, 5반은 시험 전날 1시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선생님 얼굴 보고 그냥 자습을 하든 내용 정리는 4반이 안 들었으니까 못 해주고요. 아무튼 자습을 하고 뭐 질문을 받고 하는 식으로 이제 시험 전에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 그죠? 자, 그동안 열심히 한 학기 내내 역사 수업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시험 끝나고도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도 애썼다. 안녕.